네, 검찰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서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비공개 조사였는데요. 자, 통진당 재판 개입, 그리고 헌재 기밀 수집,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그리고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선 1차 조사 땐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인사상 불이익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핵심 혐의인 강제징용 소송 그리고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첫날 마무리가 되면서 검찰이 2차 소환을 끝으로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꼼꼼한 양승태입니다. 자, 1차 조사 때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 30분 출석을 해서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식사와 휴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10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귀가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오후 변호인과 함께 다시 검찰에 나와 자정까지 조서를 열람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1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보다 기록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본인의 답변을 꼼꼼하게 살피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검찰의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수사 중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맞춤형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미리 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피의자는 검찰의 카드를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또 검찰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 방을 꺼내기도 합니다. 즉, 검찰의 수사 포트폴리오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마치 이렇게 말이죠. 영재 오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엄마 황금 로드맵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목표에 골인할 수 있는 필살 전략이 생기는 거지. 솔직하게 말할게. 나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해. 어? 언니. 자기들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도 남는데. 공개한다고 손해날 것도 없는데. 진야, 내 자식 자료 공개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니? 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포트폴리오를 공개할지 말지도 이 검찰의 자유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세 열람에 공을 들이는 건 결국 40년 동안 검찰의 수사 기록을 봐온 법 전문가답게 검찰의 질문을 꼼꼼하게 보면서 수사 전략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그걸 제대로 사법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과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서라도 본인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자,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모르쇠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준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자, 영장이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이 검사 출신 두 의원이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자,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이 증거가 넘치고 직권남용이 성립된다, 발부에 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대법관 사례와 법원 내 의견 충돌을 이유로 기각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관심이 가는 거는요, 인사입니다. 이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이달 말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관들은 다음 달 초 발표가 되는데 최근 고위직 판사 여럿이 사의를 표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그리고 양승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견제를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옷을 벗기로 한 법관이 있는 가운데 오늘 새로운 법조인들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48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수료를 하고 법조인으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특권은 버리고 법률가로서의 사명을 고민하라며 이 법률로부터 소외돼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약하고 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 같은 대법원장의 말을 마음에 새겼을 법한 신임 법조인들 총 117명의 수료생들 가운데 1등과 2등이 대법원장상과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새내기 법조인은 모두 법무법인 김앤장 행을 택했습니다.